pregnancy, delivery, and lactation의 endocrinology. 얘들을 레귤레이션 하는 호르몬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female reproductive function에서는 pregnancy랑 lactation, 이제 임신하는 것과 lactation은 모유를 수유하는 거겠죠. delivery는 아이를 낳는 거. 이제 fertilization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우리 menstruation cycle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 언제 fertilization이 돼서 어떻게 delivery가, 어떻게 이제 menstruation cycle이 처음에 pregnancy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과정을 살펴볼 거고, birth control pill은 어떤 거를 조절을 해서 이제 피임약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fertilization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셀룰러 메커니즘의 fertilization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임플란테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임신이 되고 났을 때 데시듀아가 생성이 되고 플라센탈 서큘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뉴트리션이 어떻게 서플라이가 되는지, 그리고 이 생성된 플라센타에서 어떤 호르몬이 릴리즈되고 그게 어떻게 레귤레이션을 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그넌시에서도 스테로이드 호르몬 신테시스가 되는데 걔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보고, 이 프로제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신테시스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프레그넌시의 이제 메타볼릭이나 cardio respiratory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는지, 전체적으로 프레그넌시, fertilization, 그리고 프레그넌시에서의 이펙트, 그리고 딜리버리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지, 그리고 락테이션, 브레스트피딩에 어떤 호르몬이 영향을 끼치는지, 밀크를 어떻게 프로덕션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제 fertilization, 이때 프레그넌시를 해서 fertilization 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쳐서 하는가 했더니, late follicular phase에서 ovary나 pituitary gland에서 dominant follicle이 high estradiol output으로 이제 uterine endometrium을 P4 리셉터를 인덕션을 시키고 펑셔널 존을 proliferation을 시켜서 이 P4 리셉터를 증가를 시킨다는 게 프로제스테론 리셉터를 이제 업레귤레이션을 해서 증가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도미넌트 폴리클에서 에스트라디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 셀렉티드된 도미넌트 폴리클에서 분비가 되면 이게 ALH surge에 영향을 끼치고 데이 13에 오뷸레이션 LH surge로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이제 메이오시스 1을 완료를 하고 데이 14에 오뷸레이션이 데이 14에서 데이 15 사이 오뷸레이션 딱 일어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콜퍼스 루티움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프로제스테론이나 에스트라디올의 레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앞에 menstruation cycle에서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콜퍼스 루티움이 late luteal phase에서 점점 이 죽는데, 만약에 이때 에겜 엠브리오로 이 primary arrested primary oocyte가 여기에서 이제 메이오시스 LH surgery에서 리섬션이 돼서 이제 first polar body가 나오면서 메타페이스 2에서 arrest 된 이 오뷸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 데이 16쯤에 fertilization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왔을 때 이때 스perm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16일날 fertilization이 일어나고, 이 fertilization이 일어나면 이제 디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블라스토시스트가 20일 정도에 생성이 되면 이때 early secretory phase에서 이걸 리셉티브, 이 시기를 리셉티브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이때 안티 어디전 프로틴의 익스프레션이 감소를 하고 어디전 프로틴의 익스프레션이 증가하고,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이 induce secretion from estradiol primed glands and opposition of estradiol mitotic effects. 그래서 글랜드를 증가를 시키고 엔도메트리얼 프롤리퍼레이션을 감소시키는 이런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이 그 프로퍼한 임플란테이션을 준비를 하는 게 리셉티브 피리어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early secretory phase에서 이제 어디전 프로틴을 증가를 시키고 이제 블라스토시스트가 유티러스에서 완성이 됐을 때 이 데이 12일을 넘어갈 때 이제 22일, 23일에
임플란테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블라스토시스트가 퍼틸라이전 되고 이제 마이토시스를 시작해서 블라스토시스트가 조나 펠루시다 이렇게 감싸져 있는 이 안에서 이제 마이토시스만 일어나다가 이게 해치아웃을 하게 되면서 임플란테이션이 일어나는데 22일, 23일에 일어나고 이게 퍼틸라이제이션 하고 6에서 7일 뒤에가 임플란테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임플란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 코퍼스 루티움이 원래 레이터 루티얼 페이즈에 디그레데이션 돼야 되는데 이 퍼틸라이제이션이 됐다라는 시그널이 이 코퍼스 루티움의 레스큐를 시켜요. 그래서 이 조나 펠루시다를 해칭하고 블라스토시스트가 임플란테이션 됐을 때 이 플라센타를 포메이션을 하면서 HCG가 분비가 되는데 이게 코퍼스 루티움을 레스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6일까지 있을 때 이때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과정이 완전히 completion of interstitial implantation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버리에서 이제 오뷸레이션이 있고 나서 정확히 16일 날 퍼틸라이제이션이 된다면 이 임플란테이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코퍼스 루티움을 이제 프로퍼한 임플란테이션 됐을 때 코퍼스 루티움 레스큐는 하는 메커니즘도 있다라는 게 이 퍼틸라이제이션의 순서고 그러면 버트 컨트롤 필은 뭐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레귤레이션을 하냐 했더니 컴포지션이 에스트로겐이랑 프로제스테론 컴파운드를 컴비네이션으로 사용하거나 프로제스틴 그 자체만 사용하기도 해요. 이 메커니즘은 이 고나도트로핀 프로덕션을 막아서 폴리큘러 디벨롭먼트랑 오뷸레이션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제스틴이라는 거는 프로제스틴이 오비덕트 모틸리티랑 이제 퍼틸라이제이션을 위한 세크레이션을 줄이고 유테러스 모틸리티도 줄이고 임플란테이션을 위한 디벨롭먼트도 줄여주고 서비스 뮤커스 against sperm motility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프로제스틴이 이제 퍼틸라이제이션을 막는 메커니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퍼틸라이제이션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가 아까 오버리에서 오뷸이 나오고 그때 퍼틸라이제이션 스perm이 있으면 퍼틸라이제이션이 된다고 했었는데 데이 16에 그때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스티무스에서 이제 이스티무스에서 fertilization이 일어나고 이 contraction of isthmus smooth muscle이 천천히 슬로우 모틸리티를 가졌던 애가 fertilization 되고 나면 모틸리티가 증가해서 이 블라스토시스트가 자이고트를 이 fertilization 된 셀을 블라스토시스트가 될 때까지 이 오비덕트를 따라서 유테러스로 갈 수 있도록 모틸리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퍼틸라이제이션 되고 나서 3, 4일 지나고 이 블라스토시스트가 유테러스를 위칭을 하게 되고 블라스토시스 임플란테이션이 7일 정도 이제 퍼틸라이제이션 후에 7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퍼틸라이제이션 여기서 퍼틸라이제이션이 일어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스퍼름이랑 오사이트가 만나냐라고 했을 때 이 순서를 살펴보면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첫 번째 sperm cell waves past follicular cell and bind to zona pellucida. 이 follicular 셀들을 이제 지나가가지고 조나 펠루시다를 딱 만나게 되면 rising calcium inside sperm cell triggers exocytosis of acrosome. 이 칼슘 레벨 이 안에 이 스perm셀의 칼슘 레벨이 증가하면 에크로점을 분비를 해서 이 조나 펠루시다를 이제 하이드롤리틱 엔자임들이 분해가 하게 되고 이제 hydrolytic enzymes contained in the acrosomal cap are released. 그리고 이게 조나 펠루시다를 디솔브를 시키고 이 테일의 whip-like action이 이 스perm 헤드를 이제 오사이트 멤브레인으로 어태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head of the sperm lying sideways 그래서 이게 빈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인딩을 하고 이 스perm에 있는 뉴클레우스만 이렇게 딱 갖다가 집어넣는 역할을 해요. Microvilli on the oocyte surround the sperm head.
이 마이크로빌라이가 surround the sperm head하고 이 two membrane fusion이 있고 나서는 이제 sperm cell membrane remaining behind 하고 이 contents of the sperm cell enters the oocyte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이 스perm 셀의 칼슘 increase로 인해서 에크로솜을 엑소사이토시스로 하이드롤리틱 엔자임들을 분비를 해서 이제 어태치먼트를 해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사이트의 칼슘 레벨의 increase가 일어나면 그게 cortical reaction을 트리거를 해서 그래뉴를 엑소사이토시스를 increase 하는데 그 엔자임이 뭐냐? lead to change in zona pellucida protein. 이 칼슘 레벨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스펄 하나가 들어왔다는 시그널로 이 오사이트에 있던 그래뉴얼들을 이제 증가하는데, 얘가 뭘 하느냐? 이 조나 펠루시다 프로틴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멤브레인과 거리를 멀어지게 해서 그 다른 스perm셀이 엔터링 하는 거를 막는 메커니즘을 이제 일으켜요. 그래서 조나 펠루시다를 더 단단하게 해서 다른 스perm셀은 이걸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칼슘 레벨이 증가하는 거는 completion of second oocyte second mitotic division, 이 칼슘 레벨 증가로 우리 메이오시스 2에 멈춰있던 이 뉴클레어스의 디비전을 이제 메이오시스를 컴플리션을 하게 되고 세컨더리 폴러 바디를 만들면서 이 메일을 이 뉴클레어스 프로뉴클레어스와 피메일의 프로뉴클레어스가 만나서 이제 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셀룰러 메커니즘 오브 퍼틸라이제이션, 칼슘의 변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임플란테이션의 스텝은 뭐냐? 이제 해칭, 어포지션, 어디히전, 인베이전의 4가지 스텝을 밟는데, 이제 블라스토시스트가 엔도메트리움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트로포블라스트가 엔도메트리움 에피텔리얼의 어태치먼트를 하게 되면 이 셀투셀 인터랙션을 통해서 트로포블라스트가 이 엔도메트리얼 에피텔리움에 어디히전을 하게 되고, 이 신시티오 트로포블라스트들이 여기 하이드롤라이징 엔자임을 만들면서 유테러스를 인베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너셀 매스가 분리가 돼서 이제 엠브리오닉 에피블라스트랑 하이포블라스트를 만들고 이 암니오틱 캐비티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 스텝들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빌라이의 생성인데, 센시티브 트로포블라스트가 인베이전을 하고 나면 트로포블라스틱 라쿠네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토트로포블라스트에서 프라이머리 빌라이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세컨더리 빌라이도 시간이 지난 세컨더리 빌러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마터널 페이즈랑 이제 터셔리 빌러스에서는 마터널 사이드랑 이제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데시듀아의 포메이션인데, 데시듀아랑 플라센탈, 여기서는 플라센타 서큘레이션을 결국 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시듀아는 뭐냐? 이제 3가지 종류의 데시듀아가 있는데, 데시듀아 베이살리스, 데시듀아 캡슐라리스, 데시듀아 퍼라이탈리스라고 존재를 하는 게, 얘를 캡슐처럼 감싸고 있는 걸 데시듀아 캡슐라리스라고 하고, 이 반대면은 데시듀아 바살리스, 얘가 붙어있는 바살리스로 멀리 있는 부분을 데시듀아 퍼라이탈리스라고 합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면은 얘가 엠브리오가 암니오닉 색에 존재하고 욕색 있고 코리오닉 필러스가 이렇게 인베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플라센탈 서큘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마이오메트리움이고 이게 아기의 사이드라고 봤을 때 이제 umbilical vein과 umbilical artery가 여기 존재하고 이게 피터스가 여기 존재할 거고, 이제 얘는 maternal blood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게 인베이전을 한 얘가 그래서 maternal artery랑 maternal vein이고, 이 intervillous space에 이 maternal artery랑 vein들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리오닉 빌러스들은 이제 신디티오블라스트들로 감싸져 있는데, 이게 피터 아르터리랑 베너스가 여기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
뉴트리션을 서큘레이션을 하고 O2와 CO2의 익스체인지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pregnancy during pregnancy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멤브레인의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변하나 했더니 처음에는 트로포블라스틱 뉴트리션을 사용해서 셀룰러 피딩을 하다가 이제 플라센타를 이용을 하면서 플라센탈 디퓨전을 이용하는 뉴트리션 서플라이를 하게 되고 우리가 피털 헤모글로빈이랑 마터널 헤모글로빈의 차이를 통해서 이 마터널 O2를 피탈이 가져가고 그리고 피털 CO2를 마터널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 특성으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줄 수 있죠. 여기 피터스의 특징은 이 umbilical artery가 deoxygenated blood고 umbilical vein이 oxygenated blood예요. 그리고 플라센타에서 그럼 이제 플라센타가 형성이 돼서 얘가 이제 뉴트리언트를 디퓨전 하는데 영향을 준다 했으면 얘 호르몬 얘 플라센타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가를 보면 여기 메인으로 알아야 되는 호르몬이 3개가 있는데 이게 HCG, HCS, 그리고 CRH 이 3개가 있어요. HCG는 신티티오트로포블라스트에서 메인리 분비가 되고 얘는 주로 이제 코퍼스 루티움을 메인테넌스 하게 초반에는 메인테넌스 하는데 역할을 하는 친구였고 HSC1이랑 HSC2는 또 HPL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친구가 있고 CRH,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이렇게 총 3가지 플라센탈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면 HCG는 휴먼 코리아닉 고나도트로핀, 휴먼 코리아닉 고나도트로핀으로 이 신티티오 트로포블라스트에서 원래 이제 사이토트로포블라스트가 신티티오 트로포블라스트로 원래 여기서 분비가 되다가 나중에는 신티티오 트로포블라스트에서 이제 HCG가 포메이션이 되는데 이제 얘의 피크는 10주차 때 가장 피크하게 됩니다. 그래도 스틸 플라센타가 테이크스 오버를 하고 나서도 이제 홀 프레그넌시에서 존재를 하는 게 제일 초반에 얘의 역할은 휴먼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은 코퍼스 루티엄을 이제 앞부분 3분의 1의 프레그넌시에 레스큐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코퍼스 루티엄이 프로제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프로덕션 하는 거를 계속 도와주고 이제 아직 살아있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피터 테스티스의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분비하라고 하는 것도 역할을 하고 프레그넌시 테스트에서도 이 HCG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얘가 일으키는 게 morning sickness 그리고 HCG는 may activate TSH receptor TSH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도 있어서 하이퍼타이로시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HCG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건 코퍼스 루티엄을 레스큐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레그넌시 테스트에서 사용이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HCS라는 거는 휴먼 플라센털 락토젠이라고도 불리는데 휴먼 코리아닉 소마토마모트로픽, 휴먼 코리아닉 소마토마모트로픽, 휴먼 코리아닉 고나도트로핀, 휴먼 코리아닉 소마토마모트로픽. 얘는 이제 소마토가 GH-like effect, 바디, 그로드로몬-like effect, 마모는 이제 breast를 increase 시키는 역할이라는 게 락토젠이라는 게 얘가 development of breast랑 feeding에 영향을 끼치는 친구예요. 그래서 게스테이션의 위크의 지남에 따라서 이 HCS의 컨센트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development of breast를 계속 증가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얘가 acromegaly-like 심텀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RH는 corticotropin releasing 호르몬을 얘가 플라센타에서 만들 수 있는데 얘는 production is not sensitive for feedback by cortisol. 원래 CRH가 corticotropin releasing 호르몬이 이 ACTH를 생성하는 그 하이포피지얼 아데노 하이포피지얼 시스템에서의 첫 번째 릴리징 호르몬이었잖아요. 걔가 근데 코르티솔의 피드백에서는 영향을 안 받고 이 플라센타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그냥 CRH가 릴리즈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스테로이드 호르몬 시크리션을 레귤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 것에 이니시에이션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레그넌시에서 어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신테시스가 되고 이걸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얘가 신테시스 되는가를 살펴보면 어떤 호르몬이냐,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신테시스가 되는데 에스트라디올과 프로제스테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에스트라디올은 셀룰러 디비전을 프로모션을 시키고 uterus enlargement 그리고 breast enlargement and growth of duct를 증가시키고 external genitalial enlargement, relaxed pelvic ligament를 일으키는 게 에스트라디올의 이펙트입니다. 프레그넌시에서. 그리고 프로제스테론은 menstruation을 방해해서 이제 생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데시듀얼 셀의 메인테넌스를 증가시키고 inhibition of uterine contraction을 하면 아기가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uterine contraction을 막아야 되고 이 브레스트를 프리페어링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라디올과 프로제스테론 역할을 받고 그런 각각의 어떤 셀룰러 메커니즘으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컨트롤을 하는지 보면 프로제스테론 같은 경우는 여기는 프레그넌시의 상태에서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신디티오트로포 얘는 마더 레귤레이션과 피터 레귤레이션이 이제 같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신티티오트로포블라스트가 이 프로제스테론을 프로덕션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마터널 리버에서 생성된 LDL을 리세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신티티오블라스트가 콜레스테롤을 들고 들어왔을 때 얘가 프로제스테론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CYP17은 블러킹이 되어 있어서 이 안드로젠을 신테시스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제스테론을 신테시스 하는 게 신티티오트로포블라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제스테론 프로덕션은 신티티오트로포블라스트에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코르티솔을 컨트롤 이펙트가 있는데 피터 피튜이터리 글랜드에서 ACTH가 만들어져서 이제 MC2 리셉터에서 이 피터 아드리널 콜텍스에서 코르티솔이 생성이 되면은 얘가 피터 컴포넌트의 그 피터를 디벨롭먼트에 코르티솔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뭐 렁이나 브레인이나 다른 이펙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렁에서 우리가 서펙턴트 분비하는 데도 중요하다라는 이펙트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피탈 피튜이터리에서도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그 코르티솔이 신티티오트로포블라스트로 들어가서 근데 얘를 이제 코르티솔이 애기한테서 생성된 코르티솔이 엄마한테 영향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티티오트로포블라스트가 가지고 있는 게 11베타 HSD 타입 2를 가지고 있어서 코르티솔을 코르티손으로 바꿔서 이 아기의 코르티솔 이펙트를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제스테론의 신테시스는 신티티오블라스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신티티오블라스트에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제스테론을 생성한 게 마터널 컴포넌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 피타 피튜이터리에서 생성되는 코르티솔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신티티오트로포블라스트가 이 11SHDS 타입 2를 익스프레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트라디올은 신테시스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피토플라센탈 유닛이라는 게 있는 게 이제 피탈 피튜이터리에서 에스트라디올의 신테시스도 다 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아까 피탈 피튜이터리에서 ACTH가 분비가 돼서 이제 멜라노코르티코이드 타입 2 리셉터에 이제 커플링을 해서 시그널링을 하게 됐을 때 얘가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을 신테시스 했을 때 이제 안드로젠의 프로덕션을 하게 되면 ACTH로 이제 이 안드로젠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이라는 안드로젠 프리커설이 신티티오트로포블라스트에 가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라디올을 신테시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자체적으로 이 마터널 리버에서 들고 들어온 콜레스테롤로 프로제스테론을 신티티오블라스트에서 신테시스 하고 여기서는 칩 17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안드로젠을 만들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피탈에서 만든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얘를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라디올을 신테시스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을 만들어졌을 때 얘가 플라센타를 메인테이넌스를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라디올은 이렇게 생성되는 패스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피털 리버에서 생성하는 게 에스트리올, 이 3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여기서 만든 이제 16 하이드록시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이 이제 신시티오 트로포블라스트에 갔을 때 이 여기에서의 이펙트로 에스트리올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트라디올과 에스트리올이 이 피털 피튜이터에서 만들어진 이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이랑 리버에서 만들어진 이제 16OH 디하이드록시 알도스테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센탈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이게 마터널 컴포먼트에 영향을 끼쳐서 이제 얘도 프레그넌스를 메인테인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마터널 플라센탈 피탈 유닛이 어떻게 얘네 둘이 인터랙션을 하는가 봤을 때 이제 디하이드록시 마더 파트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 콜레스테롤을 들고 들어와서 이 신티티오 트로포블라스트에서 프로제스테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패트웨이가 하나 있다고 했었고, 그치만 여기 피탈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만들어내는 콜티솔은 여기 영향 못 끼치는 이펙트가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이제 프로제스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고, 이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을 만들어내면 이게 다시 플라센타나 이 피터스 리버로 가고, 이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이 에스트라디올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에스트론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플라센타에서. 그게 이제 마더를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머더 파트에서 만들어진 이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에 설페이트가 붙어있는 부분도 설파테이즈를 통해서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이 되면 얘가 에스트라디올을 신테시스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에서 생성된 16 알파 OH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이 여기 플라센타 이펙트로 에스트리올을 만들 수 있고, 이 에스트리올이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가 있는 게 이 에스트리올을 마더 에스트리올을 측정을 하는 게 이 피터스의 리버나 아드레날 글랜드가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체킹을 할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프레그넌시 있을 때 어떤 메타볼릭 체인지가 있느냐, 어떤 카디오베스큘러터리 체인지가 있느냐라는 거를 살펴보면 이제 마더 파트, 플라센타 파트, 피터스 파트의 메타볼릭 체인지가 각자 다른데, 이 엄마에서는 프롤락틴이 이제 생성이 되면 얘가 안티 인슐린 액션을 해서 이게 프로다이아베틱 이펙트를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이 안티 인슐린 이펙트로 마터널 글루코스의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 이 글루코스가 피터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 인슐린 액션으로 리폴리시스를 증가시키고 프로테올리시스를 증가시키면 이 패티 애시드 for maternal use가 생성이 되고, 이제 아미노 애시드도 생성이 된 게 이제 그 피터스에게 줄 아미노 애시드가 되고, 이제 글루코스도 피터스에게 줄 글루코스가 되게 됩니다. cardiovascular effect는 어떤 게 있느냐? 플라센타 블러드 플로우는 625ml per minute 이고 블러드 볼륨은 30%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헤마토크리트 자체는 디크리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리어 아웃풋이 30에서 40%까지 증가할 수 있고, 옥시전 컨섬션도 20%나 증가할 수 있고, 미니 벤틸레이션도 5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벤틸레이션 레이시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하이퍼 벤틸레이션이 되면 이제 슬라이트 레스피레토리 알칼로시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탈 페리퍼럴 레지스턴스가 디크리즈 하는 게 이제 하이 블러드 플로우 때문에 이제 완전히 completely dilated vessel 때문에 total peripheral resistance는 감소할 수 있고,
orthostatic hypotension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egnancy에 따라서 블러드 볼륨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이 dilated vessel 때문에 TPR도 감소를 하고 cardiac output도 굉장히 증가하고 그러니까 블러드 볼륨 자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cardiac output도 증가를 하고 이제 total peripheral resistance는 이제 dilated vessel 때문에 감소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O2 consumption도 증가하고 ventilation도 증가한다. 다른 어떤 변화도 있냐 했더니 이제 칼로리 디맨드도 증가하고 TSH, TSH도 증가하고 헤마토스태틱 체인지로는 이제 프로트롬보틱 이펙트가 증가를 하게 되고 안티트롬빈이나 이제 TPA는 디크리즈 하게 되는 이펙트가 있어요. 리플럭스 같은 이제 스마트러스 릴렉세이션이나 인트라 어도미널 프레셔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프레그너시에서.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 이펙트를 보면은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CRH가 이제 ACTH를 자극을 하게 되면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이 증가해서 안드로젠 프로덕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에스트로겐을 향한 레이쇼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E3 per P4 그러니까 에스트라디올과 프로제스테론을 그 컨센트레이션 차이가 에스트로겐이 증가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이펙트가 있느냐 했을 때 옥시토신 리셉터가 증가하고 그리고 데시디와 앤 마이오메트리움의 PGF2알파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마이오메트리움의 갭정션의 포메이션을 이 총 세 가지 이펙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피부 자체의 이펙트가 프로제스테론의 이펙트가 뭐였었냐면 maturation of 마이오메트리움을 이니비션하고 옥시토신 리셉터 감소하고 이제 컨트랙션의 responsiveness를 감소하고 갭정션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옥시토신 리셉터를 증가시키고 이제 데시디와 앤 마이오메트리움의 maturation 증가시키면서 PGF2 알파 이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애를 증가시키고 마이오메트리움의 갭정션도 증가시키면 이 옥시토신 리셉터와 PGF2 알파의 영향으로 마이오메트리움의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빅스랑 벌자이너의 스트레치가 일어나고 이게 perfusional reflex라고 이 stretch of cervix랑 벌자이나가 옥시토신 릴리즈를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셔의 증가가 이 옥시토신의 릴리즈를 인듀싱을 하게 되고 이 옥시토신이 다시 컨트랙션을 증가하고 이 컨트랙션이 이 다시 스트레치가 일어나면 이 리플렉스로 인해서 이제 포지티브 이펙트로 이제 옥시토신 마이오메트리움 컨트랙션이 계속 되게 하고 이 옥시토신의 다른 이펙트는 바소컨스트릭션 이펙트가 있는 게 이제 레이버 이후에 플라센타가 릴리즈 되고 나서 이 아르테리랑 베인들이 클로징을 해야 이 머더 블리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소컨스트릭션도 이제 옥시토신의 이펙트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메트리움 컨트랙션과 바소컨스트릭션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 딜리버리의 분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CRH가 증가해가지고 이 에스트라디올 레벨이 프로제스테론보다 많아졌을 때 이제 옥시토신 이게 컨트랙션을 해가지고 이제는 딜리버리를 해라라는 시그널로 작용하는 게 옥시토신 리셉터 증가, 갭정션 증가, 이제 데지듀아랑 마이오메트리움의 PGF2 알파를 증가해서 마이오메트리움 컨트랙션을 시키면 이 스트레치가 다시 리플렉스를 통해서 옥시토신을 증가를 시키면 이 옥시토신이 바소컨스트릭션과 마이오메트리움 컨스트릭션을 시키는 이런 루트가 있다가 딜리버리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브레스트 피딩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보면 여기도 호르몬 이펙트로 이 브레스트 피딩을 레귤레이션을 하겠죠. 그럼 이 여기에서 끼치는 어떤 호르몬들이 이제 이펙트를 주는가 그리고 밀크 컴포지션은 뭐가 밀크에 많이 있지? 라는 것과 밀크를 어떻게 프로덕션을 하지? 그리고 널싱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브레스트 피딩을 할 때 호르몬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걸 보면 일단 호르몬이 이 마말리안 글랜드를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은
이제 프레그넌시 동안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브레스트 피딩을 하는 동안 영향을 끼치는 이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마모제닉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 셀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친구인데, 이 오뷸러 알비올러 이 브레스트에 있는 이 덕트의 그로스를 인크리션 시키는 게 에스트로겐이랑 프롤락틴, 프로제스테론, 그리고 HPL, 휴먼 플라센탈 락토트로핀, 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트 호르몬이나 콜티솔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 로블러 알비올러 그로트랑 덕탈 그로트가 있는데, 이 덕탈 그로트는 또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영향을 끼치고, 그로트 호르몬, 콜티솔 그리고 릴렉신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이 마모제닉 호르몬으로 중요한 것이고, 셀 프롤리퍼레이션에 중요한 친구고, 얘가 로블러 알비올러 그로트와 덕트를 그로트 시키는데 중요하고, 프롤락틴, 프로제스테론, HPL은 어그멘테이션 하는 역할을 한다. 마모제닉 호르몬이었다. 락토제닉 호르몬이라는 거는 밀크 프로덕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브레스트 디벨롭먼트를, 여기 있는 덕트들을 이제 디벨롭먼트를 해라라는 중요한 역할이 에스트로젠이랑, 여기에서 어그멘테이션 하는 이펙트들이 프롤락틴이나 프로제스테론이나 HPL이 있었으면, 얘는 락토제닉이라는 건 우유 생성을 해라, 밀크 프로덕션을 해라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얘는 프롤락틴, 이게 메인 이펙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HPL, 휴먼 코리오닉 소마토 마모트로픽 호르몬, 이 두 개가 가장 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에스트로겐은 액츄얼 밀크 프로덕션을 이니비션하는 이제 이펙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브레스트를 디벨롭먼트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밀크 프로덕션은 에스트로겐이 막아요. 그리고 갈락토제닉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제 마이오 에피텔리얼 셀을 컨트랙션해서 밀크가 나오게 하는, 이제는 생성을 했으면 이제 셀 자체, 그러니까 브레스트 디벨롭먼트를 시켜서 셀을 프롤리퍼레이션 시켰으면 여기서 생성을 하고 얘를 컨트랙션해서 나오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애를 갈락토제닉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옥시토신은 우리가 딜리버리에서도 컨트랙션을 일으켰듯이, 옥시토신도 여기 이 컨트랙션 오브 마이오 에피텔리얼 셀을 해서 이제 밀크 이젝션을 하는 역할을 하고, 갈락토포이에틱 호르몬은 밀크 프로덕션을 계속 메인테이넌스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프롤락틴이 이제 프라이머리 이펙트로 갈락토포이에틱 메인테인 밀크 프로덕션, 그러니까 밀크 프로덕션이 중요한 거는 프롤락틴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프롤락틴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모트로픽 호르몬, 마모제닉 호르몬, 이제 셀 프롤리퍼레이션 하는 데는 로뷸러 알비올러 덕탈 그로트는 에스트로겐이 메인으로 작용을 하고, 어그멘테이션은 프롤락틴, 프로제스테론, HPL이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이제 밀크 직접 프로덕션을 하는 거를 액티베이션 하는 건 프롤락틴이랑 HCS, 즉 HPL, 휴먼 플라센탈 락토트로픽 호르몬이 밀크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거기 반대로 에스트로겐은 밀크 프로덕션을 이니비션을 하고, 갈락토제닉이라는 거는 이 만들어진 밀크를 마이오에피텔리얼 셀을 컨트랙션을 해서 이제 밀크 이젝션을 증가시키는 거는 옥시토신이었고, 이 밀크 프로덕션을 메인테이넌스 하는 거는 프롤락틴이 같은 이펙트 프로덕션, 메인테인 프로덕션 하는 것도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프롤락틴이 영향을 끼쳤다가 퍼미시브 이펙트로 코르티솔이나 다른 메타볼릭 호르몬이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럼 휴먼 밀크는 뭐로 컴포지션이 되어 있냐, 뭐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바이타민 D 컨텐츠가 굉장히 낮은 게 특징이고, 바이타민 K도 이제 굉장히 부족한 형태를, 바이타민 D랑 low content of vitamin D and vitamin K, so it's both required to prevent CNS bleeding을 막기 위해서 이 바이타민 D랑 바이타민 K가 중요한데, 이 휴먼 밀크에서는 굉장히 낮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휴먼 밀크는 락토스랑 프로틴, 팻의 컴포지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크 프로덕션 프롤락틴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고 에스트로겐에 이니비션 되는 이 밀크 프로덕션은 어떻게 셀룰러 메커니즘이 되는가 했더니 이제 베스큘러 트랜스포트로 인해서 이제 밀크를 프로덕션 하는 게 제일 큰데, 일단 첫 번째로 세크리토리 패스웨이는 트랜스셀룰러 엔도사이토시스 또는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여기 프로틴 컨테이닝 베시클들을 이제 여기 알베올라 루멘으로 시크리션을 하고, 리피드 패스웨이는 그대로 이제 밀크 리피드를 멤브레인 통해 가지고 갖다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이제 salt and water transport는 채널이나 트랜스포터를 사용해서 갖다 보내고, 파라셀룰러 패스웨이를 통해서 아이온이랑 워터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널싱의 그 레귤레이션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아기가 이제 몰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stimulus from sucking이 있다면 이 스티뮬러스가 from breast to spinal cord to hypothalamus로 이제 가게 돼요. 이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이 하이포탈라믹에서 이제 시그널을 주게 되는데, 이때 하이포탈라머스를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뉴런들이 inhibit 도파민 릴리즈, 그리고 도파민 릴리즈를 이니비션을 하게 되면, 원래 프로락틴의 릴리즈는 컨스티튜티브한 릴리즈인데 이 도파민이 이거를 계속 막고 있는 이펙트, 네거티브 이펙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널 코드의 이펙트가 도파민의 릴리즈를 이제 이니비션을 하게 되면 프로락틴을 계속 시크리션 하는 게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얼큐에이트 뉴클레어스의 도파민 프로덕션을 감소하게 해서 프로락틴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파이널 코드의 뉴런이 여기 파라벤트리큘러 뉴런이랑 수프라 옵틱 뉴클레어스에 가서 옥시토신의 릴리즈를 증가시키게 하는 역할을 해요. 옥시토신이 스무트 머슬 컨트랙션이랑 이젝션 오브 밀크의 중요한 친구였고, 얘가 이 얼큐 뉴클레어스 이 친구는 이제 이 아데노 하이포피시스랑 연결된 친구여서 이 도파민을 통해서 여기에서 프롤락틴의 시크리션을 막는 친구였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친구들은 이제 뉴로피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옥시토신을 릴리즈하는 친구들을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거죠. 수프라 옵틱이랑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스를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그리고 이 스파이널 코드 또 이펙트가 프리옵틱 에리아에 이제 이니비션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GnRH의 시크리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바리언 사이클을 이니비션 시키는, 그러니까 피딩을 하면은 이제 오바리언 사이클을 이니비션을 GnRH를 이니비션 하면서 오바리언 사이클을 이니비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롤락틴 이 여기서 처음 말한 이펙트는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를 통해서 프롤락틴의 릴리즈를 증가하는 이펙트에서 봤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이펙트가 있느냐 했더니 TRH나 안지오텐신, substance P, 에스트라디올은 이제 이것들 전부 다 이제 프롤락틴 릴리징 팩터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에스트라디올은 TRH의 센시티비티를 증가시키고 도파민 센시티비티를 감소시켜서 프롤락틴을 릴리징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스트피딩을 하는 동안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거 봤을 때, 이제 에스트로겐이랑 프로제스테론은 래피드 디클라인이 있는데, 이 프롤락틴이 이제 계속되는 이 intermediate secretion of prolactin during nursing, 이제 아기를 먹일 때 이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이런 퍼시타일한 시크레이션의 패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리피팅한 널스 이펙트라는 게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로 인해서 이제 프롤락틴이 시크레이션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플렉스 메커니즘처럼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게 브레스트피딩의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